안녕하세요. 김수산나입니다. 23년도 3월의 제주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4인 가족의 총출동이라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군요. 그 따스한 봄볕을 등에 받으며 멀리 성산이 보이는 유채밭 풍경을 그려봅니다. 옐로우 계열색을 골고루 섞어가며 종이 위에 되직하게 칠해나갑니다. 좋은 붓으로 칠하고 있지만 붓이 상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종이를 긁듯이 칠하고 있습니다. 평붓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찍어 올리기도 하고 물방울을 많이 남기기도 하지요. 사실 야외에서 두세 자루의 붓만 가지고 빨리 그려야 하는 특성상 세밀한 표현에 적당한 붓으로 교체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냥 한 개의 붓으로 할 수 있는 처리는 다 하게 되는 게 현장 그림입니다. 울트라마린 딥에 세룰리안 블루와 피코크 블루를 섞어 하늘을 칠합니다. 성산 일출봉을 남겨둘까 아니면 하늘색으로 칠할 때 함께 칠할까 하는 망설임은 이렇게 색을 섞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파란색이 가득했던 붓을 깨끗이 빨아낸 후 물기만 머금은 붓으로 닦아내고 물을 붓으로 떠와서 아직 덜 마른 하늘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번져나가게 둡니다. 팔레트에 남아있는 파란색 계열에 비리디안을 약간 넣어 만든 색으로 바다를 칠합니다. 실제로는 더 강한 옥색 바다가 보이지만 유채밭의 노란색을 위해서 한껏 자세를 낮춰주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 색상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짙은 초록과 인디고를 섞어 다소 무거운 색을 만들어 성산에 한 번 더 색을 올려줍니다. 다행히 아직 처음에 칠한 하늘색이 마르지 않아 붓자욱이나 외곽선이 부드럽게 섞이니 좋습니다. 붓에 담겨온 물감과 물의 양이 몹시 적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만들어 놓은 색을 붓에 흥건하게 혹은 다소 많게 떠와서 칠하면 저 작은 그림은 끝이 나지 않고 종이 위에서 계속 서로 섞이며 흐려지는 현상만 반복되게 됩니다. 수채화에서는 물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술이지요.
칠하던 색에 갈색을 더해서 산의 아랫부분에 밀도를 올립니다. 붓이 갈라져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을 떠와서 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붓 모서리나 끝을 사용하면 세필을 쓰는 효과도 있어서 훨씬 편하지요. 한국화에서 많이 쓰는 갈필법으로 성산의 덩어리를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색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요. 세상은 넓고 자연이 가진 색상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붓, 즉 세필로 바꿔서 묘사하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대상들이기에 색으로 슬쩍 채워 넣는다는 느낌이지요. 아차차, 스케치를 빼먹은 주요 인물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림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나무 두 그루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구도상 복잡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대상은 빼거나 반대로 화면 밖에 소재를 끌어들여와 넣기도 합니다. 작은 화지 이외의 조물주가 되는 거지요. 저 나무들도 그렇게 없애고 싶으면 없앨 수도 있는 자연물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구도상, 색상의 균형상, 사실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성스러운 채색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갈색 계열 어두운 색을 만들어 해당되는 곳을 찾아 포인트 찍듯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색에 물을 많이 넣어 농도 조절을 하여 비슷한 색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강약 표현을 해줍니다. 팔레트에 남아있는 색상들을 이용해서 마치 색을 주워 오듯이 조금씩 연하거나 색상이 달라지게 해서 칠합니다. 저는 주로 그림 한 장이 끝날 때까지 팔레트가 계속 색 범벅이 되도록 섞어서 칠합니다. 물론 그림이 다 끝나면 깨끗이 닦아 놓지요. 팔레트에 만들어져 있던 노란색들 위에 그리니쉬 옐로우를 섞어 칠합니다. 물론 저렇게 채색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주황색과 약간의 초록색, 사실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애매할 수도 있는 조금씩의 다른 색들을 섞어가며 칠하게 됩니다.
무척 자세히 묘사하는 것 같지만 한 겹 열고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리지는 않는답니다. 사진 같은 풍경화를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림 같은 풍경을 그리고 싶거든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의 다양한 차이와 개성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항상 하게 되지요. 잘 그리고 싶은 것보다 어떻게 그려낼까 하는 것이 늘 최대의 고민입니다.